about you. I promise I will stay forever close to you. We go together, it's all I know. Side by side is how we grow, hand in hand. Through these times we'll fall and rise. Funny how you can open up the gray sky with only one of your sweetest smile. We go together, it's all I know. Side by side is how we grow, hand in hand. Through these times we'll fall and rise. 로버트 카메론 일병은 침낭 속에서 깜짝 놀라 쪽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춥고 무시무시한 유담리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11월 24일 오후에 유담리 남쪽 6km 지점에서 먹었던 추수감사절 식단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새우 칵테일, 칠면조, 그레이비 소스, 월귤 소스, 설탕에 졸인 고구마, 과일 샐러드, 다진 고기파이, 속을 채운 올리브, 호두 땅콩과 커피로 구성된 그 특식은 현장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먹기도 전에 바로 얼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특식을 먹었던 그 며칠 전이 지금은 사무실 정도로 그립고 꿈만 같았습니다. 27일 밤 유담리 북동쪽을 지키던 미해병 실현대 DEH 중대가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유담리 남쪽에 보급로를 지키던 미해병 실현대 터키일의 C중대와 폭스일의 F중대는 고립됐습니다. 이로써 유담리의 미해병 57 두 연대는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머레일 리첸버그 두 연대장은 상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더 이상의 서지는 중지하고 방어 진지를 축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담리와 하가루리까지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덕동국의 북쪽의 터키의 C중대와 그 남쪽의 폭스일의 F중대를 구출하기 위해 7연대장 리첸버그 대령은 아직 유담리까지 오지 못해 하가루리에 머물고 있던 7연대 2대 대장 랜돌프 로그드 중령에게 북쪽으로 이동해 F중대를 구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로그드 중령은 본부중대의 요리병 등 비전투병력과 간편된 화기중대 병력으로 편성된 소위 요리사와 제빵중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빈약한 부대를 이끌고 지원받은 전체 세대와 함께 덕동통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마다 적군으로 가득 차 있고 배강마다 중국군이 쏟아져 나오면서 박격포 등 중화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리첸버그 대령에게 중과부적임을 보고합니다. 결국 리첸버그 대령은 크게 낙심하며 로그드 중령에게 다시 하가루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해버립니다. 그런 동안 아직 큰 손실을 입지 않았던 7연대 AB중대는 통합 연대지휘소를 방어하던 C중대 1소대까지 동원하여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큰 저항 없이 터키의 C중대를 먼저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F중대에 있는 폭스일까지 가는 것은 중국군의 거센 공격으로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 그 임무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맙니다.
해병일사단장 올리브 스미스 장군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오연대는 그대로 유담리를 방어하고 칠연대는 유담리에서 하가루리로 통한 도로를 개통시켜라 라는 사실상의 철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지전 남쪽에 흩어져 있던 필로 대령의 일연대에게도 고토리와 하가루리 사이의 도로를 개통시키라는 철수 준비 명령 또한 동시에 내립니다. 이 명령은 스미스가 식군단장 알몬드나 맥어드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전투 경험과 냉철한 판단만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매우 현명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스미스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상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머뭇거렸었다면 해병일사단은 탈출 기회를 놓치고 아마도 장진호에서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브 스미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하들의 안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당시 하갈우리는 넓은 계열지에 위치한 사령부와 야적된 물자를 지키고 있던 전투병력은 고작 해병 1연대 3대대와 7연대 2대대 본부중대 뿐이었지만 각종 지원부대가 15개에서 20개가량 있어서 총 병력은 해병대 3,000명에 육군병력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갈우리는 장진호 남한에 위치한 교통요지로 당시에는 폭격에 살아남은 몇몇 민가만이 있었을 뿐 허벌판 계열졌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매우 방어에 불리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 1공병대대 D중대가 장진호수가 있던 목재소를 운 좋게 발견하고 그곳에 쌓여있던 A급 목재들로 수많은 텐트들을 설치하여 수경지를 만들고 외곽 곳곳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친 방어진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하갈우리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1연대 3대 대장 루이지 중령은 하갈우리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해 하갈우리 남쪽에 해병 1연대의 2개 중대를 배치하고 북쪽에 해병 1사단 포병대대 D포대는 병력 부족으로 자체 방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군 70명의 카투사 100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도로 확정 작업을 해오던 미국군 10공병대대 D중대에는 남쪽 이스틸 방어를 맡기는 등 각종 지원부대에게도 일정 부분씩 방어구역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해병 1공병대대만은 방어작전에서 제외시켜 아크 조명을 킨 채 밤새도록 활주로 공세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28일 밤 중국군 58사단이 174연대는 예비로 하고 172연대가 서쪽에서 173연대가 동쪽에서 하가루리를 공격했습니다. 남쪽에 넓은 계열지를 담당하던 해병 1연대 H중대, I중대 중에서 결국 H중대가 뚫리면서 중국군이 파고 들어왔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중국군은 정과학대 대신 미군의 방한복을 야가라며 돌아다니다 3대대 증원병력에 격퇴되는 등 어처구니 없게도 전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중국군 시신 천여구가 해병대 진지 앞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해병대의 사망자는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사실 병력 수로만 따지면 하가루리의 미 해병이나 중국군이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력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중국군의 공격 실패는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174연대를 예비대로 빼놓고도 미군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이번에는 중국군이 미 해병대를 너무 얕잡아 본 결과였습니다. 당시 미국에 대한 중국군의 전투 교리는 이랬습니다. 장진호 동쪽의 미 32연대 1대대는 28일 주간에는 전선을 어느 정도 추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항공 지원에는 해병 항공단의 F4U 콜스 외에도
호주 왕립공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공군의 F-51 머스탱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항공 지원 아래 원래의 방어선을 대부분 회복하긴 했지만 전날 운용도 한번 못해보고 중국군에게 선점당해 큰 피해를 초래했던 1475 고지의 탈환만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한번 점거에 실패한 감제고지의 탈환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죠. 28일 아침 식군단장 알몬드가 하가루리까지 L-17기를 타고 와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을 만나 현 상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드세고 자신만만하기만 한 알몬드는 현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어 다시 헬기를 타고 장진호 동원의 육군 전방주의소를 찾아가 맥클린 대령과 페이스 중령을 각각 만난 알몬드는 뜬금없이 페이스와 주변에 영문도 모르고 있던 병사들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한 후 귀관들이 본 중공군은 북쪽으로 도망치는 나고병에 지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모두를 아연케 하는 그의 말에 알몬드가 떠난 후 페이스는 가슴에 은성 무공훈장을 뽑아 땅에 던져버리며 이렇게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이미 막심한 피해를 입은 31 연대 전투단의 맥클린 대령은 자신과 떨어져 있던 31연대 3대대가 밤사이에 어떤 파멸적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룡짐에 빠진 알몬드의 비에 맞춰 곧 도착한다고만 알려진 신기루와도 같은 자신의 나머지 예하부대인 31연대 2대대만 도착하면 바로 북진을 시작하겠다고 알몬드에게 호언장담을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해병 1사단 공보관이었던 마이클 카프로라 대위는 훗날 일개 연대장이 군단장의 공격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심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입신에만 전전긍긍하는 장군과 장교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은 죄 없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스미스가 더 돋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페이스 부대보다 남쪽에 위치했던 풍우리강 안곡의 31연대 3대대도 낮이 되자 방어선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몸을 피해 적전 도주했던 병사들도 슬금슬금 방어진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육군부대의 심각한 문제는 후동리의 31연대 전투단 지휘소와 풍우리강에 있는 31연대 3대는 물론 그 전방에 있는 페이스의 32연대 1대대 간 전혀 서로 통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통신두절로 북쪽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후동리의 31 전차중대의 전차들은 호주 부사단장의 지시로 31연대 3대대가 주둔한 풍우리강 안곡으로 보병 지원도 없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중국군에게 노획된 미군의 3.5인치 바주커포 세례를 받아 전차 두 대는 파괴되고 두 대는 회피기동 중 미끄러져 도로 옆 배수로에 처박혀버리고 말아 결국 후퇴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후동리에 있던 헬리오스 부사단장은 미해병 1사단의 지원을 구하기 위해 하가리리로 향했는데 이때 신변 안전을 위해 30일 전차중대의 전차 한 대를 빌려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